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FSD 베타 10.1이 나왔는데 그것과 어제 이야기를 좀 보충해볼까 합니다. 이 세이프티 스코어, 제가 어제는 좀 방법론적인 그런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것에 관해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일단 한 달을 뭐 평균 내가지고 그 다음 거를 한다는, 그러니까 뭐 첫 달은 굉장히 안전운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험을 얻은 다음부터 막 운전해야지, 그런 거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전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에 얘기했듯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FSD 베타 그거 즉각 문제 일으킬 것 같으면 뺏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냥 넘기고 갔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up to 30 days고 그러니까 30일이고 매일매일 점수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시뮬레이션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이것들도 다 넣어볼 수 있고, 여러 다각도로 테슬라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SK T맵도 있는데 뭐 새로울 거 없다. 이미 좋은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걸 얼만큼 실현할 수 있냐는 얘기는 다르죠. 금방 찾아봐도 전고체 배터리, 특허, 논문 수천 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있지 못하고 있죠. 양산이 그렇게 어렵고, 기술과 그러니까 아이디어로만 그냥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 구현하는 것들들, 그건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버가 새로워서 성공한 게 아니라 우버 같은 아이디어는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실제 사업화하고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게 이미 중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테슬라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레퍼런스를 제공을 못하니까, 그런 여태까지 그런 카 인슈어런스 아니면 SK T맥 같은 뭐 보조 장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운전하라고 자꾸 운전자를 강요하게 되고, 그럼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빨리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 어딘가 그 중간을 잘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운전도 하면서 사고가 안 나는 그 어딘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험에서도 AI가 도입이 되는, AI가 어떻게 보면 정말 최적화하고 좋은 통계 툴이라는 거는 누구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그냥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재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최적화 통계 프로그램인 거에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제 제가 아이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아이폰의 감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감성인 거고, 알고 보면은 그런 아이폰의 엄청난 컴퓨테이션 파워와 최적화인 거죠. 아이폰이 포토그래픽 스타일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이거 그냥 필터네. 뭐 이거 여태까지 안드로이드에 다 있던 거, 뭐 삼성도 되고 다 되는 건데 뭐가 새롭다고.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픽처 톤이 다르지만 사람 얼굴에 이런 스킨 톤을 보면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스킨톤은 제가 이런 픽처 스타일을 바뀌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바꾸지 말아야 될 거는 그대로 냅두고 정보를 재조합해서 그런 사진의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뿌옇게 낀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내도록 데이터를 재조합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런 느낌은 나면서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이제는 흉내를 내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좋으면 이런 데 다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거를 알고 보면 그런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모르고 보면 감성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적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고라 무사고라 하시는 분들은 더 오버페이를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보험 구조상 그런 건데, 그러니까 통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매크로스코픽하게 봤을 때 큰 통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다수의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오버페이를 하게 되고, 이런 큰 보험 시장에서 그거를 각각 개인별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만 조금씩 그 오버페이 하는 거를 줄이려고 하겠죠. 안전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테슬라 거기다 테슬라 차량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거기로 넘어가겠죠. 좀 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해주고 더 특화된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데이터는 타 회사에도 테슬라가 아닌 차량에도 당연히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이런 화재 보험들, FM 글로벌 같은데 이런 반도체 공장을 보험을 드는 것들 보면은, 그래서 거기 박사급 인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경쟁사들 보면은 항상 제가 지금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냥 이런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옛날 그냥 사례를 드는 겁니다. 항상 경쟁사들은 FM 글로벌이 그런 보험을 내놓으면 항상 그거보다 좀 더 싸게, 왜냐면 거길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런 건 몰라도 그쪽에서 어떻게 박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런 뭐 제재나 그 나라에 특화되게 해서 나는 여기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도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보험업계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테슬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퍼질 확률도, FM 글로벌 같은 회사들 생각해보면 그런 화재보험, 반도체 공장 화재보험의 그런 시장 상황들을 보면 확대될 여지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험업계도 어제 얘기했듯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AI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차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차에 대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데미지나 그런 면들이 파악이, 그런 어떤 링키지가 부족한데 테슬라는 실제 차를 만들죠. 거기다 AI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잠재성이 월등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미 보험업계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AI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AI를 낮게 보더라도 최적화하는 좋은 통계 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보험료를 엄청 낮추려고 많이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보험업계의 큰 그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보고서들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더 파급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거지, 다들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우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AI가 잘 돌게 되면은, 그런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든 이게 정확한 포뮬라가 나오지 않아서 이리도 연구해보고 저리도 연구해봤는데, 이런 좋은 AI 툴을 쓰게 되면 그게 여기서도 또 많이 그의 필요성이 줄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실직으로 이어지긴 하죠. 거기다 테슬라가 차량으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좋은 거는 아까 그런 세이프티 스코어를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한테 네가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까지도 앞으로 미래를 조금 예측해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런 게 다각도로 테슬라는 여러 가지 면으로 이걸 다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기계를 달아서 평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100%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테슬라가 최앞선에 있다라는 거지, 아직 베타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흥미로우니까 저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FSD 베타를 받기 위해서 몇 점을 유지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막 찾아봤는데 대략 한 80점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려했듯이, 다들 댓글에 우려했듯이, 제가 그 베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실현하는 면에 있어서는 역대급으로 다른 상대 회사들이나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트라이했던 것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지만 베타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미 트윗을 찾아보면은, 아니 나 이거 그렇게 나 위험하게 운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오토파일럿 키고 가다가 오토파일럿이 막 급브레이크 밟는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주변의 물체들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계속 내 점수를 깎아먹는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버그 리포트 하라고, 아직 이거는 이제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근데 워낙에 테슬라가 이게 발전 속도가 지금까지 행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랬던 거지, 지금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더구나 이런 보험 같은 경우들은 더
규제만 없다라고 그러면은 더 빨리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어제 조금 그런 강력한 좀 타이틀을 달았던 것 같고요. FSD 베타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1의 좀 평가를 하기 전에 이제 소소하게도 트윗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는 레인 센서 좀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에어 컨디셔너를 어떻게 킬 건지, 그리고 이제 외기수나 뭐 내기수나 이렇게 뭐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라든지, 주변에 어떤 디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막는다라든지, 앞에 트럭이 있으면은 그걸 인식해서 막는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들이 제공이니까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를 잘 다루는 것들이 이렇게 보조가 되면은 정말 테슬라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뛰어나고, 사실 그 차 내부의 그런 카메라 가격이 또 그렇게 막 라이다도 없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런 파급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기존의 어떤 차량들도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 생각이 절로 드는데, 물론 일렉트릭도 기사를 보면은 좀 이런 거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느 정도 베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실험용 G가 되는 느낌도 있고,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어서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 세상에 100% 안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나 여러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 보십시오. 그 주행 보조가 완벽합니까? 그렇진 않죠. 완벽하진 않고 본인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거의 성능을 극강으로 끌어내냐 아니냐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덜하거나 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쓰고 싶다 그러는 분들한테는 요즘 하긴 너무 베타 서비스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썩 추천하진 않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완적이더라도 그걸 내가 잘 알고 숙지하고 쓰면은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베타를 과감히 당연히 기회가 되니까 신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문 같은 걸 또 지금 MIT에서 이번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 요걸 얘기하기 전에 현재 10.1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당연히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전에는 이게 디스인게이지먼트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를 비판했던 유튜버들도 있는데, 요즘은 별 본인들이 그런 체크했던 문제들이 이미 리포트가 잘 됐는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엣지 케이스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특히 요 분은 이런 사거리에서 드론까지 띄워내면서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시도는 뭐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깔끔히 해결이 됐고, 그리고 스탑 사인에서 크리핑을 합니다. 차가 천천히 이거 보면서 차가 오는지 아는지 사람같이 크리핑을 하면서 이게 좌우를 살피는 이런 면들이 훨씬 더 진보했고, 없으니까 아주 그냥 잘 들어가다가 중간에 차가 확 오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이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한다든지.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좀 한가할 때는 여유롭게 성공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진짜 잘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뒤로 많이 이제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면은 전에 이런 여러 유튜버들이 꼬집었던 문제들이 그 웬만큼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새로운 케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테슬라가 어찌게 보면, 전에 제가 작두를 탄다고 하는데 이게 맞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MIT에서 나온 거 보면 또 이제 요번에 논문 나온 거, 이거 웨이모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토파일럿 키고 가면은 더 부주의해진다라는 거죠. 자꾸 해주니까. 오케이, 이제는 전 이걸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이모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꿈꿨던 거고, 한 방에. 왜냐면 안 그러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자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사고들을 보자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이웨이에서나 뭐 시내주행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열에 9건이 인재입니다. 사람이 부주의해서 사고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뭐 상업용이든, 뭐 미국에서는 워낙 땅이 커서 장거리 운전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하는 거는
그게 피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부주의하게 되고, 그걸 부주의하지 말고 항시 앞을 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주의로 어마무시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파일럿이 키는 것만큼 부주의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갈 거냐라는 거죠. 물론 웨이모 같이 한 방에 완전 자율주행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엣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운전자들과 상호작용을 좀 유기적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주행보조를 쓰듯이 확실히 우리가 주행보조를 통해서 지금 더 안전해졌다라는 건 NSTS의 중론입니다.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좀 더 나간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유기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아까 그런 제가 미리 내린 결론, 그걸 통해서 운전자가 이걸 잘 숙지하고 쓰면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차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요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걸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다 생각이 지금 자율주행을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주면은, 사람이 간사해서 자면은 그걸 근데 편의성도 솔직히 우리가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AR을 통한 최적화, 이런 것들을 지금 보험이라든지 운전자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주면서 뭔가 유기적으로 이걸 네트워크로 묶어버리면은 우리가 좀 더 극한으로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보단 더 편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좀 뒤집어서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결론으로는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근데 알고 쓰면은, 알고 운전자가 정말 잘 쓴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서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